스웨덴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의 첫째 조건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돈이나 명예, 권력, 건강,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만큼 환경을 중시하는 스웨덴이고 보니 친환경 기술이나 제도도 단연 세계 최고인데요. 왕은 전기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왕궁으로 출근을 하고 왕비도 직접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나라 스웨덴을 취재했습니다. 박장범 특파원입니다. 스웨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다른 대도시처럼 수도 스톡홀름의 아침은 직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루에 오가는 인구가 25만 명으로 스톡홀름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인 중앙역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로 이곳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행인들의 체온, 커피 한 잔, 기차가 내뿜는 열기, 하루 종일 열을 내뿜는 스톡홀름 중앙역을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방장치가 가동됩니다. 마치 냉장고의 뒷면이 뜨거운 것처럼 냉방장치에서는 엄청난 열이 뿜어져 나옵니다.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나오는 이 열은 어디로 갈까요? 세계 최초로 한 빌딩에서 다른 빌딩으로 열을 옮기는 에너지 재활용 시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발생하는 열은 펌프와 파이프를 통해 150m 떨어진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이 열을 이용해서 호텔에 물을 데우고 난방을 합니다. 다른 건물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신기술로 이 빌딩은 에너지 비용을 7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So one building may have lots of excess heat and need cooling, and another building may have a need of heating. So if we look at buildings in an urban context, we have different buildings that can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that's what we've done here. 스톡홀름 시내를 달리는 버스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가스를 사용합니다. 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주 재료는 바로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바이오가스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파는 일반 주유소에서 사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Well, it's good. Everything disgusting we leave behind, we can make into fuel and use it, right? Instead of oil and gas.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가스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biogas and petroleum, yeah, it's 0.50 euro. The biogas is 0.50 euro cheaper than petroleum. 이 주유소에서 파는 바이오가스의 원료인 음식 쓰레기는 스톡홀름 바로 옆 도시 함마르비에서 나옵니다. 스웨덴 정부가 21세기 친환경 도시의 본보기로 야심차게 건설한 함마르비. 건설 단계에서부터 스웨덴의 에너지 절약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예전엔 공업단지가 있었던 오염된 땅이었지만 지금은 2만 8천여 명이 사는 친환경 타운으로 변신했습니다. 사방이 녹지와 호수로 둘러싸여서 스웨덴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제일 먼저 손꼽고 있습니다. We thought that this is a better place to raise kids because it's more green areas and a little more less traffic than in downtown. 이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주민들이 따로따로 분리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쓰레기들이 강력한 공기 압력을 타고 옮겨져 각각 다른 저장고로 모이게 됩니다. 분리수거와 운송을 자동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We handle food waste, we handle recyclables, and we handle rest. And all these three waste types are transported in the same pipe system, but at different times. So we don't mix the waste in the pipe. 이곳 건물의 유리는 모두 3중창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고 이른바 그린 지붕을 설치해서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2000년에 첫 건설이 마무리된 함마르비의 2단계 도시 건설은 3년 뒤인 오는 2015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We also started the public transport very early in the project, which meant that we have reduced the car use to work with 40% if you compare this area with a similar area, etc., etc. 복지천국, 양성평등으로 유명한 스웨덴은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의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인 1972년 이곳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전 세계 113개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혁명적으로 바꾼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합니다. 당시 유엔 인간환경회의의 표어였던 하나뿐인 지구는 환경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슬로건이 됐고 그 정신은 4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곳 스웨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구도심에 있는 스웨덴 왕궁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차를 직접 몰고 왕궁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스웨덴의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입니다. It's 100% electric. So it's a very good commuting car, so I go back and forward to where we live. It's outside Stockholm, half an hour, something like that. And so it's perfect to commute with, and it works very nicely. 스웨덴 왕실 가족들은 다른 유럽 나라로 여행할 때 함께 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비아 왕비는 왕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자신이 담당이라면서 철저한 환경론자인 국왕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매일 점검한다고 소개합니다. 왕실이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I must say, His Majesty is very strict with me and with the household. So he's always behind me and looking, are you really separating the waste, glass and plastic and other items like battery and things like that? We are on a tipping point, and we do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So I want to be part of it, at least to give my part to this future of energy. 왕궁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을 벗어나자 스톡홀름 시내에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페달을 밟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스톡홀름시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든 이후 한 해 평균 2,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었습니다. 왕실에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인 생활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It's important to keep the environment because we can't get it back. I mean, if we continue to destroying it, it won't get back to us. 스톡홀름시는 해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100km씩 건설하고 있고 광고 수입을 늘려서 자전거 임대 비용을 최대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Someone said that the bike saved about, if you translated it into exercise instead, it would have saved people from 3 heart attacks last year. 스웨덴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돈으로 한 해 평균 3,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핵심 목표입니다. We need always to be competitive, really, and long-term competitive. So short-term, you can only compete with production costs, and that's not the case for Sweden. We need to create more innovations to be long-term sustainable. 스웨덴 정부는 친환경, 즉 녹색 혁신을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화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But we don't think that we can have one single energy source in Sweden. We think that we need several, both the nuclear plants, the wind, the solar, bioenergy resources, but also, of course, the water. We have huge water energy in Sweden, mainly in the northern part. 자연과 함께 태어나고 자란다는 스웨덴 사람들. 이들에게 환경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아름다운 환경의 조화를 행복한 삶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은 스웨덴 사람들의 철학이자 전통입니다. I think we are lucky in that way. Also living in Stockholm, it's close to the nature, and we have green parks and close to the water. It is very important for our kids and for the next generations that we maintain this high level of, nice climate, etc. 경제적 풍요로움에 더해서 깨끗한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스웨덴이 추구하는 발전 모델인 동시에
지구촌 전체가 함께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생존 방식입니다.